스포츠는 뭐든 나한테 물어라. 매섭게 그리고 재밌게 얘기해 주겠다. 스포츠 쾌도 난마 최동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생방송하는 앵커에게 제일 감사한 건 예. 다음 코너 나오실 분이 미리 와서 이렇게 창밖에 계시는 걸 확인할 때 아직 안 보이면 예. 내가 좀 더 한 1, 2분 더 뭐 릴레이를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또 예. 방송하면서 계속 긴급 연락이 와 있나 하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는 결례고 애가 타죠. 근데 일찍 오더라도 반드시 저 창가에서 얼굴 한번 비춰서 왔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요. 역시 예. 그 방송국 출신답게 예. 출신다우시게. 자, 류현진이라고 읽어야 되죠? 예. 류. 그 개막전 선발 투수가 상당히 큰 영예인가 봐요.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에이스라는 중에 에이스. 거를 증명해주는 에이스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경기. 그러니까 첫 경기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내보내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그 다음 게임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예. 쾌조의 2연승 스타트를 했는데 3게임째 올라갔다가 예전에도 한번 다친 데가 있는데 그 부위가 다시 도져서 스스로 내려왔다. 예. 근데 내려오기 직전에 2점인가 홈런 맞아가지고 점수도 예. 내줬다. 네. 그 유현진 왜 이렇게 막 자꾸 아파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아프냐. 예. 요거는 두 번째 얘기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그래? 이거를 일단 큰 수술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깨 수술. 그래. 투수로서는 기억나요. 치명적이라고 하는 어깨를 여러 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어깨뿐만이 아닙니다. 그 팔꿈치 수술도 했어요. 팔꿈치 수술은 2번. 2004년에 한 번.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이죠. 2017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타구니 보통 이제 사타구니 통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전근이 문제가 됐던 건 이번에 3번째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큰 수술도 보통 3번은 넘게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게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상이 많냐? 근데 운동 선수들은 보통 류현진 선수 정도의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왜 그럴까?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야지 되는데 건강하죠. 당연히 운동하니까 근육도 강화가 되고 심폐 기능도 좋고 한데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이 종목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특정 부위가 혹사되다 보니까 이 근육과 연골 이런 부분들이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직업병이네요. 맞습니다. 직업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이 부상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류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2회에 스스로 이제 자진강판을 한 거였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한 것처럼 큰 부상은 아니다. 근데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느낌이 왔다. 그래서 자진강판을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스스로 자진강판을 했냐 하면은 지난해 똑같은 부위,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안쪽에 보통 내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부위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3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했거든요. 악화되느니 미리 맞습니다. 도지기 전에 쉬겠다. 조금 이상하니까 혹시라도 큰 부상이 올까봐 사인을 내고 자진강판을 한 것이다. 합리적이네요, 그거.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9일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0일 부상자 명단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는데 10일에 다시 투구 연습을 했습니다. 공을 다시 던지는 훈련을 한 거죠. 투구 훈련. 그리고 오늘 쉬고 내일 다시 이제 투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10일짜리인데 10일 동안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서령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더라도. 그러면 열흘간은 무조건 쉬고 경기도 출장을 안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출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그 9일에 일찌감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리겠다. 근데 부상자 명단에 올리는 거는 일단은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유로 올렸고요. 그리고 가장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 던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어깨 수술한 투수들 올라오면 재활이 하거나 아니면 부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의 속도가 떨어져요. 때문에 부활에 성공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을 던지느냐 하면 싱싱하게 던지던 어깨가 아니기 때문에 강속구로 타자들과 정면 대결하는 투구를 할 수가 없죠. 때문에 컨트롤 위주의 변화구, 그 타이밍 싸움, 그리고 완급 조절, 노련미 이런 걸로 버티는 선수가 어깨 수술하고 난 뒤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류현진 선수도 근데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줬어요. 이제 컨트롤 위주의 변화구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하기 전에는 구종이 다양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직구가 있으면 뭐 구종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 그래서 선동열처럼 직구 플러스 슬라이더나 뭐 직구 플러스 커브나 직구 플러스 뭐 체인지업이나 이렇게 되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투피치 구종이 두 개다. 류현진 이런 선수였는데 부상에서 이제 복귀하고 난 뒤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구종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스트레이트 볼의 구위가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다른 무기를 몇 개 더 장만해서 그 무기를 내가 던지고 싶은 지점에 정확한 코스로 던지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 어떻게 사람이 기계 피칭 머신처럼 그 원하는 대로 집어넣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신기해. 게 그게 이제 지난해까지의 그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개막전하고 이제 두 번째 등판하고 이 부상으로 내려간 게 세 번째 등판이었었잖아요. 두 번째 등판까지 경기 보니까 놀라웠던 게 지난해까지 부상에서 이제 재활하고 올라와가지고 공 던졌을 때 최고 구속이 한 147km, 148 이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150이 안 됐군요. 150이 안 됐습니다. 근데 개막전에도 그랬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150까지 나왔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 어깨 수술하고 난 투수의 공이 1km, 2km라도 빨라졌다는 거는. 그래서 올 시즌 목표가 류현진 선수가 20승 투수가 되는 거였었고요. 20승을 해야지 올해가 이제 이 LA 다저스와 마지막 계약이고 내년에 FA 나오는데 대박을 노리려면은 올해 한 20승 정도 굵직한 성과를 내면 뭐 최대어로 떠올라서 굉장히 많은 금전적 보상이 맞습니다. 있고. 그러던 차에 뜻하지 않게 지난해 이제 부상 나왔더니 왼쪽 허벅지 내전근, 허벅지 근육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하다 해서 내려온 거죠. 별게 아니고 곧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오죽하면은 미리 감독한테 눈으로 사인 보내서 나 더 던지는 건 안 되겠다. 그날 게임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리그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먼저 내려오는 게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게 이제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뭐 조금 이상한데 못 던지겠다고 선수가 먼저 나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투혼이 없다. 그리고 선수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젊은 놈이 그 정도 파이팅도 없어? 다 아프면서 하는 거야. 해봐. 우리는 이랬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는 일단 피가 안 보이면 부상이 아니었어요. 피가 보여야지 부상이고. 아이고 참.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안쓰럽고 가만히 보니까 포지션상 투수가 그게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볼도 많이 던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수비는 뭐.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또 포지션별로 이 부상당하는 부위가 있겠어요. 조금 특징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은 야구에서는 투수가 햄스트링하고 다른 부분인데 야구에서는 투수가 많이 이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야구보다는 축구 선수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부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류현진 선수가 그 왼팔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발이 중심축이 되고 오른발을 앞으로 끌고 나가죠.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오른발은 중심축으로 꽉 잡고 있으면서 몸이 회전되잖아요. 이 회전돼 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 가지고 팔로 전달을 하는 건데 이게 지지를 해야지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힘 꽉 주고 앞으로 내딛고 이거 몸을 회전해서 힘을 모으는데 꼬여졌다가 풀리면서 그 힘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중심축이 왼발인데 이 왼발이 꼭 순간적으로 힘을 주고 버텨야 되니까 여기 이제 부하가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아플 수밖에 없네. 오래 하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면 훈련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그 부상 중에 하나가 연골이 다 닳았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예. 그거는 재생도 안 되는데. 자, 이거는 개막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우리 프로야구 예. 공인구를 바꿔야겠다. 뭐 그동안은 반발 개수가 너무 컸든지 뭐든지 그래가지고 뭐 홈런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고친대는데 중소기업인가 영세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 누구죠? 서울대 총장 했던 정운찬. 네, 그 양반이 한번 그 두들겨 맞았죠. 그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운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스포츠계 와가지고 야구 KBO 맡으니까 이제 조금 좀 우습게 보이고 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랬다가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언론으로부터 이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췄다. 이걸 이제 시즌 개막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단 실제로 이 공인구의 효과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검증은 안 됐으나 예. 타격 지표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안타도 적게 나오고 득점도 적게 나오고 홈런 개수도 줄고. 홈런도 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경기당 평균 득점 한 팀의 평균 득점이 4.63점이거든요. 작년에는요. 지난해는 5.55점. 그러니까 거의 한 점 0.9점, 정도가 한점 차이가 나네? 줄었죠. 많이 그리고 이제 나네. KBO 전체 지금 KBO 리그의 평균 타율이 2할 5푼 4할인데 지난해는 2할 8푼 6리였습니다. 아, 그럼 줄었죠? 네. 홈런만 보더라도 경기당 평균 홈런이 현재 1.70개이거든요. 두 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난해 경기당 평균 홈런이 2.43개였습니다. 야, 그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가 나죠. 굉장히 나네. 일단은 이제 그 타고 투수가 워낙 심하다. 이제 타고 투수를 고쳐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린 계기는 뭐였었냐 하면은 이제 홈런도 많이 나가면 국내에서 우리끼리 볼 때는 좋죠. 재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착각하게 됐어요. 우리 타자들이 진짜 잘 친다. 그랬는데 이 프리미어 T12랑 나갔다 보니까 그렇게 밀었던 타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게 그 착시 효과다.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고인구보다는 반발력이 조금 높은 거를 그 이전에는 반대로 투수들이 강했기 때문에 투수전이 많이 나니까 재미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발력을 좀 높인 거였었거든요. 화끈한 공격야구 예. 하시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나서 국제무대 나갔다가 우리끼리 잘 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낮추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게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예. 그 반발 개수인지 뭔지를 미세 조정하는 게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과연 공인구 교체의 효과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 내리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쓰는 공을 던지는 공을 반발력을 실제로 낮춘 공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가을에나 돼야 뭐 나오고. 4월 말쯤에. 그러니까 뭐. 그 스카이라인이라는 공인구를 그 만드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 KBO가 새로 제정한 기준에 미달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 회사의 입장은 빠르면 4월 말쯤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고인구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건 작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시범 경기 때 이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 새로운 고인구 별 차이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수들은 그걸 느끼는구나. 근데 지금은 고인구 교체 효과가 아니다. 추워서 그러나? 이게 뭘로 봐야 되느냐. 근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 게 매년 3월이나 4월 달에는 투수들이 이 난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4월 달 정도에는 4할 타자들이 질비했어요. 이게 이제 이 더워지면서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는 이 투수보다는 타자들이 몸이 더 일찍 풀린다. 투수들이 감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정우나 아니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구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못하니까 타자들이 못 치니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인구가 확실히 반발력이 낮춰졌냐? 이거 장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인구 효과라고 검증되지는 않았죠. 그 저처럼 무식한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시즌이 바뀌면 외국에서들 몇 명 데려오잖아요. 각 팀마다 한두 명씩.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30명입니다. 팀마다 3명씩. 아무튼 새로운 투수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구질이니까 타자들이 좀 초기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근데 작년에는 또 안 그랬다며. 그 작년에는 이제 안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투수들 전체의 타자라고 보기보다도 예. 왜냐하면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이 새로운 투수들이 와서 기대는 했는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난타당해. 선수는 난타를 당하겠죠. 외국인 투수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선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올해 바뀐 외국인 투수들 중에는 수준급 투수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이게 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인지 고인구 교체 때문인지 검증은 안 됐지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예. 그러니까 뭐 그 KT의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비거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프 얘기 같아. 구체적으로 드러난 데이터는 없고 감에 의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까지만 보면은 펜스를 넘어가야 되는 공이 넘어가지 못하고 펜스를 때리고 2루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자 같은 경우에는 딱 때리는 순간에 홈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을 쳐다보고 세리머니를 했어요. 근데 날아가다가 펜스에 맞고 떨어지니까 갑자기 바쁘게 뛰어야 되는 거죠. 2루까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거는 그 스카이라인이라는 볼 공급 회사가 4월 말쯤은 이제 완전히 새 기준에 맞는 공을 보낸다고 하니 예. 한 5월 둘째 주쯤 가보면 어떠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보죠, 그때서야 그 고인구 교체의 예. 효과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류현진 선수가 속히 쾌차해서 예. 고생도 많이 했고 하니까 고만 좀 아프고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쾌도난마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